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등기법. 지난 시간에 이제 등기 총론, 절차 총론을 했고요. 오늘은 강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414페이지. 414페이지요. 이제 첫 번째 등기 절차 강론은요, 분류가 권리별로 나누는 겁니다. 권리별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얘기할 때 소유권에 관한 등기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 이렇게 나누고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갑구에다 하는 거겠죠.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는 을구. 자, 이렇게 이제 분류를 일단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에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이제 특히 소유권에 관한 등기 뭐 매년 나오고요. 두 문제 이상, 뭐 최소 세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분류를 할 때 보존 등기, 그다음에 이제 공동 소유, 그다음에 이전 등기 이렇게 많이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 나오고요. 02번에 우리 책 보존 등기인데 오른쪽에 03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는데요. 공동 소유에 관한 등기는 이제 입문서라서 약간 이제 살짝 빠져 있긴 한데 이 공동 소유에 관한 등기가 이제 여기 이제 책에는 일부 이전 등기 관련돼서 나오긴 해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의 일부 그러면 이제 지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소유에서 특히 공유등기에서 지분 등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소유자가 바뀌는 게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 그래서 이전 등기는 원인별로 해서 쭉 보실 겁니다. 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자, 첫 번째 가시면 보존 등기 나옵니다. 자, 의 소유권 보존 등기란 책을 보시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자가 최초로 신청한 등기자 등기부를 최초로 개설한 등기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한 등기를 보존 등기 그럽니다. 소유권 보존. 그러나 소유권 보존 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 창설되는 것은 아니며 소유권의 존재를 외부에 공시하는 것을 불가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었다. 그럼 원시 취득이죠? 그럼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건물 다 지으면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없었던 물건이 생기면 물건이 생겼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건물 지은 사람이요. 그런데 아직 등기부라고 하는 장부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기부가 아직 없어도 건물을 다 지으면 물건이 새로 생기면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후적으로 이 물건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고자 등기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존 등기를 안 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소유권의 존재를 외부로 공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물건 신청반법에서 대상물건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1부동산 1등기로 원칙상 1필의 토지나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해 신청한다. 예,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소유권 있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소유권을 공시하는데 물건의 일부만 공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토지, 우리가 토지의 단위가 뭐죠? 필이죠. 그래서 1필의 토지, 건물의 단위는 개, 한 개의 건물 전부에 대해서만 신청이 됩니다. 동이 아니라 개요. 1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지, 1필의 토지 일부나 한 개의 건물 일부에 대하여 보존등기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신청 방법, 단독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단독. 뭐 공동 신청할 일은 없죠. 최초로 하는 등기인데 소유자가 단독 신청하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대위라든지 대리 이런 등기도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절차 총론할 때 공부하셨던 거고요. 그다음에 3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적격자. 자, 별표를 치시고 보존 등기 신청 적격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냐 얘기예요. 보존 등기 단독 신청인데요. 단독 신청. 누가 단독 신청? 소유자. 그죠? 소유자가 단독 신청하는 건데 이때 자기가 소유자인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등기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신청한 것이다.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등기 절차상으로는 등기소에다가
내가 이 부동산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등기소에서 네가 소유자 맞구나 하고 보존 등기 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법상 표현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라 함은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그래서 이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4개가 나옵니다. 4개. 4개. 4개가 나오는데, 자, 이게 원칙이라고 이해하세요. 원칙. 그 다음에 요 나머지 3개가 예외. 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존 등기, 최초의 등기잖아요. 그럼 보존 등기를 할 때요, 대장이 있을까요? 첫째 시간에 했었는데, 공시법. 우리나라는 어떤 부동산에 있으면 공시장부가 2개가 만들어진다. 대장도 있고 등기부 2개가 있잖아요. 토지면 토지대장, 토지등기부, 건물이면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이렇게 2개씩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초로 물건이 생겨서 장부를 만들 때, 공부를 만들 때 대장 먼저 만들고 등기부 만든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대장에다가 쓰는 건 등록, 등기부에다가 쓰는 것은 등기, 대장에 쓰는 건 등록인데 대장에 최초로 쓰는 것을 신규 등록, 그죠? 신규 등록. 등기부에 최초로 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 그래서 선 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 기억나시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선 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예요. 그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보존 등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존 등기할 때 선 신규 등록 대장이 있어야 돼요. 그럼 대장에 소유자가 나옵니까? 나오죠. 대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할 때 자기가 소유자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원칙은 대장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대장. 대장에 자기가 최초의 소유자로 나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존 등기 신청할 때 등기소에 갈 때 대장 등본 보여주면 대장 등본에 내가 소유자로 나오면 등기소에서 네가 소유자 맞구나 하고 보존 등기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번 보세요. 3번에 1번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 최초의 소유자라 어디에? 대장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대장의 최초의 소유자,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체크하시고요. 최초에 됩니다.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가 보존 등기할 수 있다. 물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가요. 대장에 나오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누가 소유자죠? 실체상 상속인이죠. 그럼 상속인이 보존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 명의로 바로요. 이것도 기출 문제인데 대장인 사람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다시 상속 등기를 받는 게 아니고 등기부 만들기 전에 이미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속인이 바로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상속인은 누구의 상속인? 이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의 상속인이에요. 대장에 나오는 사람의 상속인이면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자, 이게 원칙입니다. 그럼 2, 3, 4번은 뭐냐? 이거 예외라고 그랬잖아요. 예외.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 안 나와도 대장에 안 나와도 이 말이에요. 대장이 안 나와도 실제 소유자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자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증명을 하면 보존 등기 해주겠다. 이런 말 뜻입니다. 그 방법이 3개가 2번이 확정 판결에 의해 자기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 그 다음에 3번에 수용. 그 다음에 4번에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자, 시장 등 건물만. 자, 뭔 얘기인지 한번 쭉쭉 볼게요. 자, 이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 대장에 토지대장 공부했으니까 토지대장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토지대장이 있으면 자, 토지대장 여기 니은자 나왔죠? 고유번호, 소재 지번, 우리 지적법 할 때 고유번호, 소재 지번, 그다음에 도면번호, 축적, 장번호, 비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 이제 니은자 밑으로 내려가면 양쪽으로 나뉘었죠. 왼쪽이 토지의 표시, 오른쪽이 소유자. 벌써 까먹으셨나요? 이거 계속 그려보셔야 됩니다.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토지의 표시 그러면
지모, 면적, 사유, 그다음에 밑에 쪽에 등급, 개별 공시지가,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가 소유자란이었잖아요. 소유자란.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갑으로 나옵니다. 갑. 그럼 이제 보존등기요. 보존등기. 보존등기 누가 신청해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라 했죠? 예, 그럼 자기가 소유자인 것을 증명해야 보존등기 신청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증명하면 된다? 대장. 토지니까 토지대장,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가 나와야 돼요. 갑이 보존등기 신청하면 보존등기 갑 명의로 해준다. 이 말이죠. 갑이 돌아가셨으면 갑의 상속인이 보존등기 할 수 있다. 만약에 이 토지대장이 미등기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 아직 등기부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나요? 갑이. 을이 보존등기 해달라고 하면 합니다. 안 합니다. 예, 자, 누가 해야 된다고요? 최초의 소유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대장상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장상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못해요. 누가 한다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그럼 갑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을은 등기부상 다시 이전 등기 형식으로 받아야 됩니다. 을이 직접 보존등기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토지가 을 소유예요. 을 소유. 자, 이게 실체예요. 실체. 자, 이 땅은 을 소유예요. 사실은. 그럼 누가 보존등기 해야 돼요? 을이 보존등기 해야죠. 을이 소유자니까. 그런데 우리 절차상 을이 보존등기 하려면 자기가 소유자인 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 이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누구로 나와요? 갑으로 나오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소유자는 을인데 갑이 소유자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을이 보존등기 하려면 자기가 소유자인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한다? 소송 걸어서 판결을 얻으면 된다. 자, 그래서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대장으로 증명하는 게 원칙이지만 대장이 안 나와도 소유자일 수 있죠. 대장이 안 나와도. 그러면은 그때 자기가 소유자인 것을 이런 방법으로 증명하면 된다. 그래서 2번이 판결에 의하여 자기 소유권을 증명한 자. 말 되셨나요? 학점 판결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면 어디 안 나와도, 대장이 안 나와도 이 말이 생략된 겁니다. 대장이 안 나와도 보존등기할 수 있다. 네, 3번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자, 이게 원래 갑소유였어요. 그런데 수용됐어요. 수용. 을한테. 자, 그럼 수용은 내가 공용징수로서 등기가 없어도 수용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사업 시행자가 뭘 안 해도, 등기를 안 해도. 그럼 원래 이 수용당한 토지가 갑소유였어요. 대장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장의 소유자가 갑으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 아직 등기부는 없고요. 이 미등기 상태의 이 토지가 수용됐습니다. 누구에게 수용됐냐면 을에게.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인 거예요. 왜? 수용됐으니까. 그러면 을이 수용해서 소유자가 됐으니까 보존등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대장상 정리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럼 대장에는 누구 소유로 되어 있어요? 갑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갑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을이 소유자잖아요. 수용했으니까. 그럼 을이 보존등기 바로 해달라면 해줄 수 있다. 그럼 을이 어디에 안 나와도, 그죠? 대장이 안 나와도 자기가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면 보존등기 할 수 있다. 말의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자, 또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특별자치 시군구청장인데 이건 이제 시장등이라고 제가 통상 표현합니다. 시장등이 이 사람이 이 물건의 소유자다라고 확인해줘가지고 확인서 써줘가지고 보존등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생략된 말이 뭐다? 어디에 안 나와도, 대장이 안 나와도, 이 말. 대장이 안 나와도 누가 확인해주면, 시장등이 확인해주면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하실 거, 이 시장, 자치단체장인데요. 시군구청장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건물만이에요. 건물만. 왜? 우리 토지는 누가 관리하죠? 국가가 관리하죠. 국가. 그래서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대로 이 땅 네 거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건물은 관리 주체가 각 지자체장, 시군구청장이에요. 그래서 건물은 관리 주체인 시군구청장이 이 건물은 이 사람께 맞다라고 확인서 써주면 어디에 안 나와도,
역시 대장이 안 나와도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은 건물만 있다라고 건물만 해당한다는 것을 주의하세요. 네,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1, 2, 3번은 토지 건물 공통 4번은 건물만 해당한다. 자, 그래서 요거는 1년 동안 가져가시는 개념이니까 지금 틀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자기가 소유자인 것을 증명해야 된다. 보존 등기 하려면. 그러려면 자기가 소유자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첫 번째 원칙적인 방법은 대장에 자기가 소유자로 나오면 된다. 대장이 있어요, 먼저. 대장상 소유자가 보존 등기 하는 겁니다. 조건은 최초의 소유자,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그 다음에 대장이 안 나와도 자기가 소유자다. 그러면 그때는 증명하는 방법은 소송을 걸어서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 땅을 수용했으면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 등이 확인서 써주면 이 사람이 소유자라고 확인서 써주면 그거 가지고 보존 등기할 수도 있다. 단 시장 등이 확인해 주는 것은 건물만이다. 토지는 그런 게 없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등기 실행.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록을 새로 개설하고 표제부와 각구의 등기 사항을 기록한다. 되셨나요? 그래서 보존 등기하게 되면 이제 최초의 등기니까 표제부 만들겠죠. 그다음에 각구 만들고요. 을구는 아직 없겠죠. 소유권 외에 권리는 아직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때 각구의 등기 원인과 그 연원일은 기록하지 않는다. 자, 밑줄 치시고. 자, 별표입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올해도 또 나왔죠. 30회, 31회, 29회 계속 나왔네요. 보존 등기는요, 특징이 원인이 없어요. 등기 원인을 안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예시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 각구에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 소유권 보존, 접수 16년 3월 10일, 1222호, 등기 원인 해놓고 없죠. 없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거리자 및 기타 사항에서 소유자 최창호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소유권 보존 등기였고요. 책에 있는 것만 할까요? 책에 있는 것만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보존 등기에서 직권 보존 등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이제 입문서라서 생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보존 등기가 어떤 특징이냐, 등기 원인이 없고 단독 신청인데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럼 보존 등기하려면 자기가 소유자인 것을 증명해야 된다. 자, 이렇게 가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오는데, 자,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우리 교재 그림에는 뭐 공동소유, 상소 이렇게 쭉 나왔죠. 자, 그렇게 분류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공동소유는 그 물건 하나를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하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하는 건데, 이 공동소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공유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동소유 형태가 공유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하나를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한다. 그럼 통상 우리가 뭐래? 공유한다 이러잖아요. 공유. 근데 민법 시간에 공부하신 분도 있고 아직 진도가 안 나가신 분도 있겠지만, 자, 공유 그러면 일반적이면 공유예요. 자, 합유하면 뭐냐면 조합원이에요. 조합원. 자, 우리가 조합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을 때 등기 당사자 능력 할 때 했었습니다. 우리가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해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들어봤는데 가물가물하긴 해. 그래서 막 지금 그때 어디였더라 막 지금 막 앞에를 보고 싶어. 그죠? 등기 당사자 능력에서 390페이지에 왼쪽에 날개에 써 있죠. 390페이지에 민법상 조합. 보이시죠? 그래서 민법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일입니다. 계약.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조합 계약. 조합도 무엇의 이름? 계약의 이름이에요.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약이냐? 2명 이상이 어떻게 상호 출자해서 왜요?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조합체가 있죠. 그게 조합이에요. 조합 계약인데 이 조합 계약을 하게 되면 재산이 모아지잖아.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기 때문에 그럼 그 조합 계약을 해서 모아진 그 재산은 누구 소유다? 조합원들의 공동 소유다. 조합원들의 공동 소유다. 이 공동 소유 형태를 합유라고 부른다. 합유. 되셨나요? 네, 합유하면 누가 공동 소유하는 거? 조합원들이 공동 소유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 총유는 언제 나오냐면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이에요. 대표적인 비법인 사단이 자, 문중, 종종 이렇게 됩니다. 문중, 종종. 그럼 문중 땅이 있죠? 문중 땅. 자, 그럼 문중 땅은 누구 소유? 문중 자체는 소유자가 아니다. 문중은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면 누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 문중의 사람들, 구성원들이 공동 소유예요. 그것을 총유라고 부릅니다. 총유. 그래서 우리가 공유, 합유, 총유의 개념을 좀 잡으셔야 돼요. 아무 말도 없으면 공유예요. 조합이란 말이 나오면 조합원은 합유. 비법인 사단의 공동 소유 형태는 조합 구성원들의 총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유 등기부에 공유 등기된다. 자, 합유 등기된다. 합유 등기돼요. 자, 누구 이름으로 등기한다는 거예요? 조합원으로. 조합은 등기 안 돼요. 조합 등기할 수가 없죠. 조합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의 합의로 등기한다. 지난 시간에 그거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총유 등기라는 건 없어요. 총유 등기라는 건 없고 우리가 총유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비법인 사단 이름으로 등기합니다. 사단 재단으로 등기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등기될 수 있는 자격, 등기될 수 있는 자 해가지고 등기 당사자력 하면서 자연인, 법인, 그 다음에 뭐 나왔죠? 비법인 사단. 그래서 비법인 사단, 문중 자체를 등기해요. 문중 사람들의 총유로 등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 뜻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공동소유고요. 공동소유. 그래서 요 올해도 이제 지문으로 나왔지만 이 공동소유 등기, 그럼 등기법에서 말하는 공동소유는 2개밖에 등기가 안 되는 거죠. 총유 등기는 없다고. 총유 등기 그러면 총유자, 즉 문중 사람들 이름을 다 올려주면 그게 총유 등기인데 그런 등기는 없다고요. 그냥 누구 이름으로 등기한다? 비법인 사단 자체를 등기부에 등기해 줍니다. 문중을 소유자로 등기해 줍니다. 특례죠. 특칙. 그다음에 등기법에서 말하는 공동 소유하면 2개밖에 없는 거죠. 공유 등기하고 합유 등기. 그럼 합유는 언제 생기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조합원. 그다음에 그럼 이 차이가 뭐냐? 공유면 지분을 써야 되고 지분. 합유는 지분을 안 쓴다. 그런 차이점들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책에는 없지만 지금 이제 입문과정에서 개념 한번 잡아보세요. 1년 동안 써먹긴 할 겁니다. 기본서 나오면 또 자세히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으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 비법인 사단이요. 비법인 사단은 권리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등기할 수 있나요? 네,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비법인 사단은 법인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법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권리자가 아니에요. 그럼 원래는 누구 소유? 실체상으로는 그 구성원들의 총유예요. 근데 등기부에는 등기해준다 그랬잖아요. 권리 능력이 없는데 등기해주냐? 그러니까 그 부분의 의미는 이제 이런 말뜻 같아요. 법인도 아닌데 어떻게 등기되느냐? 이런 개념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등기법에서 비법인 사단은 등기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비법인 사단,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이 어떤 단체가 법인이 있고 비법인 사단이 있고 그냥 친목회가 있는 거예요. 그 비법인 사단이어야 등기되는 거예요. 단체라고 해서 권리 능력이 없는 단체라고 해서 다 등기되는 게 아니라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인 비법인 사단재단이어야 등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법인 사단재단은요, 예, 법인과 똑같은 실체를 갖고 있는데 법인 등기를 안 한 단체를 말해요. 이해되십니까? 법인과 똑같아요. 실제는 똑같은데 다만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를 비법인 사단이라 한다고요. 우리가 법인의 실체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인은요,
정관이 있어야 돼요. 그 단체 내부 규약이 있어야 돼요. 정관. 그 다음에 대표자가 있어야 돼요. 대표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기구가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를 적어도 갖춰놓은 조직이면서 등기를 하면 뭐가 되고? 법인이 되고요. 이 세 가지를 갖췄는데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걸 비법인 사단지단이라 한다고요. 되었습니까? 우리가 동창회가 있어요. 동창회. 그죠? 친구들 만나는 동창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동창회 단체잖아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동창회는요, 비법인 사단이에요? 아니에요. 비법인 사단일까? 아닐까? 또는 법인일까? 이렇게 나는 거예요. 단체인데, 이게 동창회가 법인 등기까지 했다. 그러면 동창회가 사단법인이 되는 거죠. 법인 등기했으니까. 근데 동창회가요, 법인 등기는 안 했어요. 그럼 뭐예요? 비법인 사단일 수도 있고 그냥 친목회일 수 있다고. 뭐냐? 동창회인데 자, 대표자가 있어. 동창회장이 있고요. 동창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동창회 그 내부 규약 정관이 있어. 정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창회 회비를 거두면서 무슨 사업을 해. 장학사업 이런 게 하면서 어떤 외부를 사업을 할 때 어떤 의사결정할 때 의사결정기구가 있어. 무슨 총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는 동창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비법인 사단이고 그냥 가끔씩 전화해서 술이나 한 잔씩 만나고 안부 물어보고 이런 모임은 그건 동창회는 그런 동창회는 비법인 사단이 아닌 거라고요. 예, 되셨습니까? 그래서 법인이 아닌 단체가 다 비법인 사단인 거 아니에요. 비법인 사단은 법인하고 실제는 똑같은데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를 말해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체면 법인이 아니더라도 비법인 사단이면 등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사실은 법인이 아니지만. 되셨습니까? 그래서 비법인 사단은요, 시군구청에다 등록을 해야 돼요. 법인 등기는 안 해도 시군구청에다 등록을 해요. 비법인 사단 등록을 해서 그 등록번호가 있어요. 그 비법인 사단에 등록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 등록번호가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가 있어야지 등기가 되는 거라고. 우리가 등기부에다가 명인 표시할 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비법인 사단에 등기하려면 이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용 등록번호가 있어야 돼요. 번호.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요.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등록된 비법인 사단이어야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등록이 안 되면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비법인 사단이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은 등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혹시 질문하신 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법인이 아닌 단체가 다 비법인 사단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은 법인은 아니지만 등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어서 등기할 수 있도록 등기법에서 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동소유. 그래서 이 공동소유는요, 여러 가지랑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공유는 지분을 쓰잖아요. 지분을 쓰고 요거는 지분을 안 써요. 그래서 요 지분과 관련돼서 지분 이전이 공유 등기예요. 이게 연결되는 게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밑에 소유권의 전부 이전 해가지고요. 자, 소유권 이전, 소유자가 바뀌는 거예요. 소유자가 바뀌는데 소유권의 전부 이전이란 소유권 보존 등기 후 단독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일필지 일부를 분할하여 매매 교환된 소유권을 탄핵 이전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소유권의 전부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전부 넘겨주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의무 해가지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예언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반대급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자, 60일 동그라미 치시고요. 반대급 이행 완료된 날 밑줄. 바로 위에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이게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자, 이게 대표적인 쌍무계약입니다. 쌍무. 양쪽이 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매매야, 매매. 매매 계약을 하면요, 양쪽이 다 의무가 있죠. 매도인은 판 사람은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는 거고, 그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죠. 서로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쌍무계약 그런데 이 쌍무계약일 때는 그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게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자, 우리가 계약이에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의무가 있어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좀 이따 소유권 이전 등기 본격적으로 원인별로 쭉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상속도 소유권 이전이죠. 상속 돌아가셨어요. 그럼 소유권 이전이죠. 그죠? 유언, 유증.
유언으로 받는 것도 소유권 이전이에요. 유언이니 유증, 상속 이런 것은 계약이 아니라고. 그런 것은 계약이 원인이 아닌 것은 며칠 이내에 등기하라 이런 말이 없다고. 되셨나요? 원인이 계약인 것만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계약이 쌍무계약일 때는 60일이 언제부터냐? 반대급 부이행 완료된 날. 그러니까 매매로 치면 잔금 치른 날. 잔금 치른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안 하면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과태료 등이 부과돼요. 자, 얼마의 과태료냐?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맨 위에, 자, 2번. 한 장 넘어가시면 2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당사자 일방만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일방만의 채무 부담. 이게 이제,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아까 양쪽이 다 의무가 있는 게 쌍무계약. 한쪽만 의무가 있는 게 편무계약. 편무계약의 대표적인 게 증여. 자, 공짜로 준대. 공짜로. 아버지가 아들한테. 되셨습니까? 그럼 공짜로 주면은 한쪽이 주기만 하고 받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런 것은 이제 편무계약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부담 없는 증여예요, 증여. 그럼 증여일 때는요, 증여도 계약이라고 해요, 계약. 증여 계약입니다. 자, 내가, 야, 내 거 너한테 줄게. 그랬어요. 그럼 증여 계약이 된 거예요? 아니죠. 계약은 합의잖아요, 합의. 야, 내 거 너 가져. 했어요. 의사표시를 합니다. 내 거 네 가져. 그랬더니, 네가, 네 걸 내가 왜 가져?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합의가 돼야 되는 거죠. 계약은. 야, 내가 네 거, 내 거 너 가져. 그랬더니, 땡큐, 고마워. 그러면 이제 증여 계약이 성립한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증여도 계약입니다. 계약. 합의예요. 그래서 준다고 했어요. 그럼 좋다고 그랬어요. 그럼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때는 잔금이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반대급부 이행일로부터 이런 말 할 수가 없다고. 편무계약일 때는. 그래서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에 등기 신청하면 됩니다. 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그래서 요거 기산점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니까요. 좀 정리하세요. 여러분 중개사법 시간에도 하실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 60일 이내, 60일 이내. 조건은 모든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계약만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고. 그럼 언제부터 60일? 그 계약이 쌍무계약이면 그 잔금 치른 날 반대급부 이행일부터 60일. 편무계약이면 반대급부란 말이 없죠. 편무니까. 그러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인계약서도 이제 중개사법 주로 하시는 건데요. 계약일 때는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검인계약서를 제출해야 돼요. 원칙적으로요. 자, 그다음에 거기까지 일단 쭉 가신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세요. 415페이지요. 415페이지에서 자, 이 소유권 이전인데 이런 게 소유권 일부 이전도 된다고요. 뭐 계약이건 뭐건 간에 소유권 일부 이전. 오른쪽에 날개가 있는데요. 415페이지 밑에 쪽에 오른쪽에 비교해서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이란 단독 소유를 공유를 하거나 공유물의 지분을 이전하거나 지분의 일부 이전한 것을 말한다. 이게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에요. 자, 부동산의 일부하고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은 다른 말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의 일부 그러면 물건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의 어떤 부분. 자, 아파트 방 3칸짜리 주택에서 작은 방 1칸. 일부잖아요. 그런 게 부동산의 일부, 물건의 일부고 권리의 일부 그러면 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은 하나 있는 거죠. 그럼 소유권 하나를 일부씩 가질 수 있다고. 뭐 2분의 1, 2분의 1 또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2분의 1, 3분의 1 이런 것을 권리의 일부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일부가 아니라 권리의 일부. 그럼 권리의 일부가 뭐다? 지분이라고 해요. 지분. 자, 그래서 갑이 소유자예요. 자, 갑이 소유자예요. 자,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해 줄 수 있죠? 네, 그럼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소유권 하나를 누가 갖고 있어요? 을이 가지고 있죠? 자, 병한테 소유권 일부 이전해 줄 수 있다. 자, 그러면 병은 을로부터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게 아니라 얼마? 일부 얼마? 2분의 1. 그러면 병은 2분의 1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을 얼마 남은 거죠? 을 2분의 1인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요. 단독 소유였어요. 그러면 병한테 2분의 1을 넘겨주면 공동 소유가 되죠. 다시 말하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분이 나오니까 공유. 그럼 단독 소유를
단독 소유였던 것을 공동 소유로 바꾸는 것은 변경 등기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일부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 자, 그 다음에요. 자, 병이 정한테 소유권 일부. 자, 4분의 1을 이전해 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병이 얼마 가지고 있는데 2분의 1 가지고 있는데 2분의 1 전부를 넘겨주면 병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 넘겨줬으니까. 근데 2분의 1 중에서 또 일부를 넘겨줄 수 있다고. 그럼 4분의 1. 4분의 1. 그럼 정이 얼마 갖고 있는 거예요? 4분의 1. 그럼 병은 얼마 갖고 있는 거죠? 4분의 1. 2분의 1 중에서 4분의 1 빼니까 4분의 1. 을은 여전히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럼 이것도 소유권의 일부 이전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는 것은 단독 소유를 공동 소유로 바꾸는 것도 소유권 일부 이전이고,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는 거, 지분 전부를 이전할 수도 있고 일부 이전할 수 있는 거, 자, 이것도 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고요. 그래서 자, 이런 표현으로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공유자 수 2명이었다가 공유자가 2명이었다가 3명으로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죠. 지분 일부 이전하면 떼어서 주면요. 공유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거꾸로 줄어들 수도 있다고요. 그럼 정이 또 4분의 1을 병한테 맞아주면 거꾸로 주면 병이 2분의 1 지분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유자 수에 증감이 있는 거 이런 게 다 무슨 등기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날개 부분을.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란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물의 지분을 이전하거나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는 거 이런 것을 다 뭐라고 한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소유권 전부 이전도 되고 일부 이전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소유권 전부 이전이건 일부 이전이건 계약일 때는 며칠 내에 된다. 60일 내에 신청이 된다. 이렇게 나온 얘기라고요.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416페이지 상소, 유증, 수용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원인별로 쭉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정리한 거거든요. 이거는 내용상 좀 빠르긴 한데 내용상 좀 끊어서 갈게요. 네, 그래서 좀 쉬었다가 2번 상소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새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